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실망스러운 지표들이 좀 나왔음에도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서는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촉발하는 데는 충분한 어떤 추가 진전이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일시적이다라고 견해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 상승에 이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나스닥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 끄트머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미국 경제 활동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개인 소비가 11.8%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 증가율이 10.5%였는데 이것보다 한 올라갔던 수치고요. 그리고 1분기에 11.4%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지금 현재 미국인의 1,316만 명이 지금 이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줬던 그런 지원금들을 전체적인 주에서 다 끊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주들만 끊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아서 아직 일자리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이 1.5% 상승을 했는데 73달러 5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미국에서 8만 4천 명을 결국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벌써 6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원유 재고량이 급락하고 있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 아마존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이날 상장한 트레이딩 플랫폼 로빈후드의 주가도 8%대 급락을 했는데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우선 재료, 금융, 에너지 업종이 1% 내외 상승을 보였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강세로 보이면서 자동차 산업이 4.4% 정도 강세로 보였고 항공이나 IT 기술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로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매출 감소 그리고 애플과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협화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 4% 하락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반도체 칩 생산 소식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된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4%대 상승을 보였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을 높게 잡으면서 3.8%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넘어서더라도 앞으로 그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닷컴이 좀 기대에 못 미친 매출을 내놨습니다. 지금 예상치보다도 한 20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2조 원이 넘는 그런 모자라는 그런 수치를 내놨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마이너스 6%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12달러 수준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15달러 1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니콜라가 오늘 마이너스 15센트나 급락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 연방 검찰이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을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3건 정도의 형사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로빈후드가 오늘 첫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기준가가 이제 38달러였는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로빈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는 많이 보려고 하는데 회사 자체는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이었는데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볼까요? 어떤 이슈들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도 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꾸준히 흔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0.7%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소득은 마이너스 2%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그래도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거의 3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3.4% 증가를 했는데 1992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이제 6월달 데이터가 나오는데 3.7% 증가로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는데 금요일 날에는 엑슨모빌, 쉐브론, 캐터필러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7센트였는데 이번에는 1달러를 넘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1,000여 개 이상,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특히 에너지 장비 관련주들하고 소비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월요일 날 로어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건축 자재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어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의류 쪽에 언더아모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걸로 최근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 택시 업계의 리프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실적 잘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